자, 채권관리사 3일회계법인 기본서 페이지 472페이지 주당이익 파트 객관식 문제풀이 진행하겠습니다. 자, 1번 가중평균 유통보통 주식수 산정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른 설명. 김 부장, 자기 주식을 취득 시점 이후 매각 시점까지 기간 동안 가중평균 유통보통 주식수엔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기 주식은 취득하시게 되면은 이제 더 이상 외부에서 유통되고 있는 주식이 아니니까 가중평균 유통보통 주식수 계산하실 때 차감해가지고 아예 포함하지 않죠. 그래서 1번 맞는 얘기고, 2번 단기 중에 무상증자를 실시하시게 되면은 원칙은 이제 기초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실시한 것으로 이제 간주를 하시게 되고, 만약에 기중에 유상증자한 게 있으시면은 유상증자한 날짜를 실시한 날짜를 기준으로 하셔가지고 이제 가중평균 유통보통 주식수를 계산을 하시게 되죠. 그래서 답안에 가시는 거 2번은 기초라는 말이 없고 그냥 실시한 날짜로만 얘기가 나와 있으시니까 지문은 말이 안 되고요. 3번, 자, 단기 중 유상증자로 보통주가 발행된 경우에는 기초에 실시된 것으로 간주해서 아니죠. 지금 2번하고 3번 지문 바뀐 거예요. 그러면 다음 4번 가중평균 유통보통 주식수에는 결산 기말에 현재 발행된 보통 주식수를 계산을 하는데 우선 주식이 왜 들어가나요? 그죠? 그래 답안에 가시는 거 X, 답안에 가시는 거 1번. 자,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2번 요게 제가 알기로는 2019년도에 기출문제로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 제가 수업했던 학생들이 올해 20살 된 학생들이거든요. 아마 제 기억에 2019년 말에서 2020년 초 요때쯤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그 시험 보고 와가지고 선생님 퍼가 뭐예요? 막 이랬었는데, 일단 주가 수익률이라는 거는 계산이 어떻게 되냐면은 주가 나누기 주당이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퍼가 10배라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주가를 모르는 상태고 주당이익은 지금 얼마라 그랬냐면 500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자리에 들어갈 게 뭘까요? 라는 이제 간단한 문제인데, 계산 공식을 모르면 풀기가 좀 힘들겠죠. 다만 이렇게밖에 안 나왔으니까 둘 중 하나겠죠. 나눠서 50을 하든지 곱해서 5,000을 하든지 둘 중 하나 찍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답안에 가시는 거 4번. 공식 한번 봐놓으시고요. 자, 다음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3번 기본주당 순이익 계산하시는 거. 자, 그러면 계산 공식은 주당이익 계산은 당기순이익에 다음에 우선주 배당금을 빼고요, 나누기 가중평균 유통 보통 주식수로 나눠주거든요. 그래서 요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계산하는 주당이익인데, 기본주당이익. 일단 가중평균 유통보통 주식수를 계산하시려면은 발행되어 있는 주식에 대해서 유상증자라면은 유통되고 있는 주식이 늘었다는 얘기니까, 주식을 더 발행했다는 얘기니까 플러스가 되실 거고, 만약에 뭐 자기 주식을 취득했다 그럼 유통되고 있는 주식을 취득해서 유통하는 걸 없앴다는 얘기니까 마이너스가 되실 거거든요. 지금 상태 같은 경우는 요거를 플러스로 가중평균해야 되니까 월할 계산하신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8,000주가 기초에 발행돼 있었는데 얘는 1월부터 12월까지 다 가지고 있던 애일 거니까 요거죠. 그래서 곱하기 월할 12 나누기 12 플러스, 자, 10월 1일에 8,000주 발행했죠. 8,000 곱하기 10, 11, 12 3개월만큼 유통됐거든요. 3 나누기 12 하시면 2만 주거든요. 현재 유통되고 있는 보통 주식수는. 그래서 이걸 하단에다 대입하면은 당기순이익은 1000만원이고요 우선주 배당금은 100만원이라 그랬거든요. 나누기 2만주 하시면 나오시는 게 900만원 나누기 2만 하시면 450원만큼이 주당이익이구나 라는 걸 아실 수가 있겠네요. 자,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같은 유형의 문제, 다만 얘는 우선주 배당금은 없네요. 그죠? 자, 그래서 같은 유형이니까 똑같이 한번 풀어보면 2만주에 대해서 12개월 동안 발행을 했고 기초에 발행돼 있던 주식이니까 플러스 만주에 대해서
6개월치만큼 7월서부터 12월이니까요. 그럼 계산하시면 가중평균 유통보통 주식수는 25,000주, 다음에 당기순이익이 1억 마이너스 우선주 배당금은 빵 나누기 25,000주 하시면 4,000원이시네요. 기본주당이익은. 답안이 2번. 자,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5번 가볼게요. 5번. 보통 주식의 이제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다. 자, 무상증자가 있으시네요. 요 이제 계산 방법이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결과값을 내서 무상증자하는 시기에 이제 곱하기 퍼센트를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바라보는 관점이 만주가 있고, 요 중에 10%만큼 무상증자를 했다 그래서 1000주 부분에 따로 계산을 해서 요거를 1년 동안 요렇게 계산하시는 방법도 있고, 그게 아니면 저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만주에 대해서 계산을 쭉 내고 나온 결과값에 곱하기 10%를 가산하기 위해서 1.1, 10%니까 1.1을 곱해서 결과값을 내는 편이거든요. 같아요, 결국 계산 결과는. 그래서 저는 이제 뒤에 방법으로 할 거니까 알고 계시길 바라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발행해준 주식이 만주 곱하기 얘는 1월서부터 12월까지니까 12 나누기 12에 곱하기 무상증자 있죠? 그래서 요만큼 연산이 먼저 어차피 지금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의미는 없는데 1 플러스 10% 요렇게 하시면 만주에 1.1이 되니까 11,000주가 되겠네요. 그러면 당기순이익은 1155만원 마이너스 빵 나누기 11,000주. 그러면 다방의 주당이익은 1,050원. 다방에 가시는 거 2번이겠네요. 자, 다음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6번, 7번. 하나는 이제 유통보통 주식수 계산하는 거고, 하나는 이제 기본주당이익 계산하는 문제거든요. 자, 그래서 계산 바로 해보면 유상증자는 유통되고 있는 주식이 늘어났으니까 플러스일 거고, 자기 주식은 유통되고 있는 주식이 줄어서 우리 회사가 구입했으니까 마이너스가 될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하시면 돼요. 월할로 5만주에 대해서는 기초부터 가지고 있었으니까 1년 12달 다 가지고 있었을 거고, 플러스 기중에 만주를 이제 유상으로 증자했죠. 발행했죠, 주식을. 그래서 만주는 4월서부터 들어갔으니까 4월이면 4, 5, 6, 7, 8, 9, 10, 11, 12 9개월이거든요. 요렇게. 자, 그러고 뒤에 마이너스. 자, 그리고 자기 주식 구입했죠. 그래서 2,000주 구입했대요. 곱하기. 자, 그러고 3개월이죠. 3 나누기 12 하셔서 계산하시면 57,000주. 그래, 답안에 가는 게 2번이고요. 아래 7번은 주당이익이니까 주당이익 얘기는 여기서 바로 할게요. 아래 이제 7번을 보면 뭐가 있냐면은 보통 주식 수를 6만 주로 가정한다고 적혀 있거든요. 7번은. 그래서 바로 계산을 해보면 당기순이익이 5억 마이너스 우선주 배당금이 2,000 나누기 6만 주를 하시면 답안에 가시는 거 밑에서 주당이익은 8,000원이 되시겠네요. 괜찮으시죠? 요 그림을 보시라고 조금 위에서 계산을 했어요. 내려가 답 체크는 할게요. 자, 그래서 아래 내려오시면은 3번. 괜찮으시죠? 자, 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 8번. 희석주당이익 계산하시는 문제인데, 요게 이제 문제가 어렵게 나오시면 정말 어려운데, 재경관리사에는 그렇게 어렵게는 안 낼 거라 생각을 하고, 그냥 재경관리사 이제 책에 적혀있는 산식 정도만 보시면은 문제 푸시는데 지장이 없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재경관리사 책에는 희석주당 다시 희석당기순이익에 나누기 하중평균 유통보통 주식수 플러스 잠재적 보통 주식수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대입하시면 돼요. 다만 희석 당기순이익이라는 거는 이미 우선주 배당금에 대한 차감이나 이런 부분이 고려가 된 당기순이익이에요. 그러니까 혹시 우선주 배당금이 있으셔도 이건 빼실 필요가 없어요. 유념하시고. 자, 그래서 희석 당기순이익은 1125만원. 가중평균 유통보통지수는 지금 얼마 있냐면은 2000원, 2000주. 잠재적 보통지수는 5000 하시면 다방에 4,500원. 다방에 가는 거 1번. 괜찮으시죠? 자, 다음 아래 다음 중 기본 주당이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요게 이제 바로 보여서 당해 회계기간과 관련된 누적적 우선주에 대한 세후배당금은 누적적 우선주에 대한 세후배당금이죠. 배당이 결의된 경우에만 당기손익에 차감한다? 아니죠. 누적적이라는 거는 올해 배당금을 못 주면은 계속 쌓아서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배당을 줬든 안 줬든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줘야 되는 거니까.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올해 안 줘도 내년에 무조건 줘야 되거든요. 혹은 그 다음 년도에 무조건 줘야 되고. 그래서 뭐 배당이 결의가 됐던 안 됐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배당이 결의된 경우에만 삐 틀렸어요. 되셨죠? 회사가 손실이 생겨도 나중에 누적적 우선주는 챙겨서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답안에 가시는 거 1번이에요. 1번. 자, 다음 뒤로 넘어가서 관계기업으로 가볼게요. 자, 페이지 486페이지 관계기업 투자 주식 얘기. 자, 1번. 서울은 관계기업 용산으로부터 배당금 10,000원을 수령하였다. 관계기업 투자 주식에서 이제 배당금을 수령하시게 되면은 어떤 개념이 되냐면은 우리 회사가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서 돈을 회수했다라는 거는 내가 투자했던 원금을 다시 돌려받았다, 이런 개념의 취지거든요. 그래서 대변에 들어가시는 게 관계기업 투자 주식 구입했던 부분이 줄어드는 꼴이 돼요. 원금 회수 되셨어요? 그래, 답안에 가시는 거 3번이시고, 배당금 수익 같은 경우 이제 언제 발생하시냐면은 단기매매 증권이나 매도 가능 증권으로 되셨어요? 흔히 이제 우리가 국제 얘기할 때는 FVPL, 단기손익인식 공정가치적 금융자산 이렇게 했거나 아니면 FVOCI, 기타 포괄 손익인식 공정가치적 금융자산, 요거 했을 때는 이제 배당금 수익이 발생하실 수가 있는데, 관계기업 투자 주식은 원금 회수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시죠? 답안이 3번 밑으로 갑니다. 자, 2번. 다음 중 관계기업 투자 주식 회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관계기업 투자 주식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영향력이 있어야 돼요. 영향력. 되셨어요? 그리고 지분율 같은 경우는 보통 20%가 넘어간다 이런 얘기가 있으시게 되는데, 20%를 이제 못 넘었더라도 영향력이 있으시면, 뭐 의결권을 갖고 있다거나 아니면 그 회사가 우리 회사가 이제 도움을 안 주면 회사의 운영이 안 된다거나 이런 것들. 그래서 그렇게 영향력이 있으시면은 관계기업이라고 봐요. 되셨죠? 지분율 기준과 실질 영향력 기준이 있다. 오케이. 다음 2번. 유의적인 영향을 판단함에 있어 피투자자의 의결권은 투자자의 지분율과 지배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율의 합계로 계산한다. 오케이. 맞는 얘기. 다음 3번. 투자자가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피투자자에 대한 의결권을 20% 미만 소유하고 있다면 유의적인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는데, 지분율 기준도 있다 그랬고 영향력 기준도 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답안에 가시는 거 20% 미만이더라도 아까 제가 얘기했죠. 유의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 이런 상태라면은 관계기업 투자 주식으로 인식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답안에 가시는 3번이시고, 유의적인 영향력에 들어갈 수 있는 게 경영진의 상호 교류가 있다 정도만 챙겨두세요. 4번은. 자, 밑으로 가볼게요. 자, 3번. X1년 초 3일은 한양의 보통주 40%를 40%죠. 90만원에 취득을 했대요. 자, 그럼 분기해보면은 자변에 관계기업 투자주식 90만원, 대변에 현금 90만원. 그러면서 유의적인 영향력을 끼치게 됐대요. 한양의 순 장부 금액은 200만원인데 보통주 40%잖아요. 그죠? 자, 그럼 요런 생각 한번 해볼까요? 200만원에 곱하기 40%로 하시면 80만원이죠. 80만원짜리 주식을 제가 얼마에 샀다고요? 90만원. 그럼 10만원 비싸게 샀죠? 이때 차이 10만원을 뭐라 그러시냐면은 영업권이라 그래요. 영업권.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 회사의 장부금액의 장부금액의 퍼센트 곱한, 즉 우리가 구입한 장부금액 토탈 금액이 우리가 이제 지급한 돈보다 작다, 즉 돈을 더 줬다는 얘기죠. 그런 상태가 되시면 더 준 만큼을 영업권이라고 그러시게 되고요. 반대로 우리 회사가 이 80만 원에 대해서 구입을 하면서 70만 원을 줬다. 그러면 우리 회사가 이득 받죠. 10만 원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 부르실 수 있냐면은 연가 매수 차익이다 라고 부르실 수도 있어요. 되셨죠? 그래서 요 정도 정리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자 마저 가볼게요. 뭐 지금 문제하고 의미는 없는 문제고, 공정가치가 동일하게 됐다. 자, 당기순이익이 30만원이죠. 그럼 당기순이익이 30만원이 생기면은 이 30만원 중에 40%는 우리 회사 거예요. 되셨죠? 왜냐면 회사의 40%가 우리 소유니까, 우리가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럴 때 이제 회계 처리를 내게 되면 이익본 부분은 얼마냐면은 30만원 중에 40%가 우리 회사의 이익인 거고 12만원, 차변에 관계기업 투자주식 12만원, 대변에 지분법 이익 12만원, 요렇게 돼요. 그럼 이제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관계기업 투자주식은 얼마냐 라고 적혀 있거든요. 자, 그래서 관계기업 투자주식은 90만원에 12만원까지 더해서 다방에 3번 102만원. 괜찮으시죠? 자,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자, 비슷한 문제. 자, 300만원에 취득했대요. 자, 본계해보면 저변에 관계기업 투자주식, 대변에 현금. 자, 그러고 회사가 당기순이익이 생겼다 그랬죠? 그리고 그 당기순이익 중에 30%가 우리 건 거죠. 자, 그래서 이익은 100만원에 더하기 30법, 즉 30만원만큼. 그래서 본계 맞추면 관계기업 투자주식 30만원, 대변의 지분법 이익 30만원, 요렇게. 그래서 답안에 가는 거 관계기업 투자 주식은 총 330만원. 자, 밑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5번. 자, 옳지 않은 거. 1번 관계기업 투자 주식은 취득 시점에 취득 원가로, 오케이. 그래서 계속 위에서 뭐 300만원에 취득했다, 얼마에 취득했다 이렇게 했죠. 관계기업 투자 주식은 배당금을 수취하시게 되면 투자 수익 아니죠. 관계기업 투자 주식이 줄었죠. 1번 할 때 분계 봤었어요. 답안에 가시는 거 2번. 다음, 그러고 뭐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자,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자, 6번. 지분법은 투자자가 피투자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때 적용을 한다. 다음 중 유의적인 영향력. 자, 1번. 자, 40%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러면은 실질적인 영향력은 없는 거예요. 되셨죠? 제가 뭐 발언권이 없다는 얘기니까. 다음, 그리고 두 번째, 12개월 이내에 매각할 목적이시면은 단기매매증권, 즉 단기손익인식 공정가치형 금융자산 FVPL이죠. X. 자, 똑같은 얘기. 20%를 보유하고 있으나 의결권이 없다. X. 답안에 가시는 건 4번이네요. 이거 앞에서 비슷한 문제 하나 있었죠. 몇 번에 있었죠 아까? 2번에 있었죠. 2번. 그거랑 비슷한 문제죠. 자,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7번. 아까 제가 해드렸던 문제네요. 영업권 금액. 자, 900만원의 자본을 그 중에 30%를 구매했대요. 900만원의 자본 중 우리가 30%를 구매했다. 그러면 270만원어치를 구매를 했는데 지급한 돈은 얼마 지급했대요? 300만원. 그러면 비싸게 샀어요? 싸게 샀어요? 비싸게 샀죠? 이럴 때 30만원만큼이 뭐가 된다고요? 영업권. 괜찮으시죠? 자,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8번.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1번 피투자자의 이사회나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 자, 의결권이 있다는 얘기죠. 오케이, 맞고. 필수적인 기술정보. 이게 없으면 다른 회사가 못 돌아간다. 그럼 우리 회사가 이제 유의적인 영향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 요거랑 비슷한 게 요거죠. 중요한 거래. 답안에 가는 거 4번. 동일 지배면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이다 이런 거 없죠. 그죠?
그래서 이러면 그냥 일반 거래처예요. 답안에 가시는 거 4번이시고요. 자, 오늘 문제풀이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